오랜만에 5천억 정도 순매수 해줬는데 오늘도 일단 오전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2억밖에는 뭐 안 되지만 매수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매도 기조가 좀 완화된 게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팔긴 팔았는데 오늘은 일단 연기금이 65억 정도 매수하면서 외국인 기관은 소폭이지만 일단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은 오늘도 스펙 관련주가 지금 오늘도 급등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 스펙은 합병을 목적으로 상장한 기업인데 이렇게 너무 이게 급등하면 합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비상장 기업들이 우회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장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스펙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일부 상장 폐지 확정된 그 회사도 스펙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3년 동안 못하면 상장 폐지. 네, 상패. 그리고 돈 돌려주는 거야. 상장 폐지라고 나쁜 건 아니고 수지조금 때문에. 네. 거기 이제 돈을 이제 이자받는 상품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인수합병을 못하면 그 돈을 나눠줘요. 다시. 근데 그렇게 되기로 돼 있는 회사도 어제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이거는 좀 내가 이게 뭘 돌려받는 건데 그게 조금 돌려받는 거지 자기 낸 거보다. 그 90%까지만 딱. 근데 해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2,000원에 산 사람들은 거의 100% 돌려받고 2,900원에 산 사람들은 900원을 못 받지. 네, 그건 못 받죠. 2,000원 기하니까 그걸 제가 근데 왜 올라요? 알기로는 2,000원에 그러니까. 90%까지만 주는 그러니까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000원인데 내일 이제 이게 관리 종목이나 폐지가 되면 그거 못 받는 2,000원 거죠. 돌려받는 거야. 1,000원 이제 못 받는 거죠. 이자가 쌓여 있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수요가 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투자 주의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펙이 너무 좀 비이성적으로 계속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또 물리겠죠. 당연히 어느 고점에 좀 물릴 가능성이 높은데 좀 투자는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중국에서 이제 2잔여 정책 폐지한다, 3잔으로 간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엔젤 산업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아가방이라든가 뭐 제로투세븐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유아용품, 이쪽 관련 기업들이 오늘 오랜만에 이제 그 뉴스 받아가지고 급등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여행주가 계속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모두투어, 하나투어 오늘도 좀 강한 편이고, 인터넷 대표주도 요새 카카오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 보이면서 12만 5천원까지 거의 이제 역사상 신고가 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편의점, 일부 조선업종, 음식료업종,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에 좀 수혜받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센 편이고,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자동차 쪽인데 현대위아라든가 한원시스템 같은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일부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 외에 5G 장비주, 또 2차전지 생산업체, 어제 삼성 SDI가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틀째 약세 보이면서 2차전지 섹터는 조금 약하고, IT 대표주도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가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IT 대표 기업들도 대부분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 섹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컨택트형 기업들이 아직도 좀 강세를 주도하고 일부 이제 스펙 상장주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장세로 오늘도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출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양이네. 중국에서 이제 세자녀 뭐 많게는 나중에는 아예 그런 거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돌더라고요. 아예 산하제한 정책 폐지하지 않을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알아서 안 났는데 뭐 지금 옛날에 뭐 산하 제한 했다는 게 지금 산하 제한이 아니라 알아서 안 났는데. 맞아요. 중국도 이제 노령화가 좀 고령화 심해지니까. 노령화 시대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 정도로 보고요. 오늘 또 주요 리포트들 한번 쭉 살펴주시죠. 어제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 반도체. 그래서 이제 두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해왔는데, 첫 번째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이제 모바일 디램이 예상 밖으로 굉장히 강했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좀 내주셨. 인도의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중화권 스마트폰 회사들이 이제
그 스마트컷 부품을 오더컷이라고 그래요. 줌을 줄여버렸거든요. 네. 근데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생산 비중도 많이 줄여가지고 그 재고 레벨이 워낙 좀 낮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계절적으로 물량 이제 3분기 신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태라서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바일 D램 평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가장 안 좋게 봤던 쪽이 좋아지면 가장 좋은 쪽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서버 쪽이라든가 PC D램 평가 역시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에도 견조한 가격 인상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도 이제 같은 이제 그 반도체 계약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는데 5월 31일 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계약 가격이 발표가 됐고 대부분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근데 이번 발표 자료에서 이제 5월달 계약 가격 동향이 언급됐지만 이 전문 매체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렌드포스라고 반도체 이제 주요 전망하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는 3분기를 되게 좀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은 좀 여기에 동의는 안 하는 것 같고, 일단 PC 쪽은 동의를 한다고 썼어요. PC는 전방 산업이 출하가 정점을 지나갔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쪽 방향에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서버 디램에 대해서는 그 하나금융투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계약 가격 상승률을 한 10% 이상으로 일단 잡고 있고요. 낸드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용이죠. 엔터프라이즈용 그 SSD 수요가 견조해서 3분기도 아마 1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매체라든가 이런 그 쪽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3분기 계약 가격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 이렇게 어쨌든 이제 전문 기관하고 애널리스트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하다고 좀 적어주시긴 했지만, 일단 서버라든가 기업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그 조사 기간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하반기 수요의 견인차는 PC가 아니라 서버기 때문에 예, 좀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인 톤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0,000원씩 낮췄거든요. 사실 주가 좀 빠지면서 현실한 거예요. 뭐 이렇게 나빠서 낮췄다기보다는 주가 이제 괴리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오늘 나온 보고서의 톤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나쁜 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증시 일정은 오늘 이제 사실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지금 발표됐나 모르겠네요. 보통 수출입 데이터 아직은 안 나오네요. 50%냐 뭐 40%냐. 네, 보통 오전에 발표되긴 하는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오늘 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현대차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기사 내용만 말씀드리면 45.6% 나왔어요? 32년 만에 최대 상승. 그렇죠. 11분. 네. 원래 이게 아침에 그 9시 전에 옛날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간. 아 그래요? 네. 자, 수출 어떻게 됐나? 40? 시장에서는 그 뉴스 보니까 그때 한 40%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되게 잘 나왔네요. 40%. 32년 만에 최대 상승.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유정 연구원님도 얘기 잘 해주셨지만 이제 기사 나온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 좀 실적이 기대된다 이제 보고서 그 기사인데,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5월달 국내 생산 계획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라는 기사가 아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생산 계획을 10% 줄어든 4만 대로 계획을 했는데 5만 대로 일단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황은 조금씩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좀 현실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자동차 업종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또 잠깐 언급드렸지만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 채택을 이제 확정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2022년도부터 이제 일부 모델에 OLED가 이제 탑재가 되고 근데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이패드가 많이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아이폰에 비해서. 물론 당연히 적게 팔리죠. 2억 대가 아이폰 판매가 1년에 2억 대고요. 네. 아이패드가 한 5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돼요. 아이패드도 많이 팔리네요. 네, 그래도 의외로 좀 많이 팔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가 11에서 13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용보다 3배에서 4배 큰 OLED가 적용되니까 OLED 회사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닌 거죠. 아이패드가 13인치도 나와요. 네, 그 노트북이네. 거의 뭐 크기가 네.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5천만 대가 전량 OLED로 전환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1억 5천만 대 정도 아이폰 수요랑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수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아이패드마저도 OLED 적용이 되면 삼성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 OLED 납품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요새 수율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중소형 OLED 패널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LG 디스플레이한테도 되게 좀 좋은 뉴스 있으니까 한번 그쪽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은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 오늘 나왔던 좀 자료인데 그 KB증권의 하반기 자료거든요. KB증권. 네, 근데 이게 뭐 맞다 안 맞다는 여러분들이 뭐 잘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귀담아 들으실 거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단은 좀 그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네. 보수적. 그러니까 3분기, 그러니까 6월까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나온 보고서 내용은 7월, 그러니까 3분기 초가 7월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증시가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흔들린다? 네, 흔들리면 이제 밑으로 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연준의 긴축. 근데 이게 아직 증시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는. 그래서 그 연준 긴축에 좀 약간 일부 반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준 긴축 시그널이 좀 나오면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세금 인상, 뭐 증세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여름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세금 인상 이슈도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수급 관점에서도 일단 더운 여름에 조금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 외국인, 개인 신용융자 잔고 네. 이런 것들 한 8월까지는 아마 매도세가 마무리되고 가을부터는 순매수 전환한다고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거 당장 보면 이것도 주식 팔아야 되나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팔으라는 내용 같지는 않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차피 한 차례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좀 쓴 것 같긴 한데 큰 그림에서는 또 굉장한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 이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강세장이 다시 복귀할 것으로 적어줬고요. 그리고 주도주는 다시 성장주다. 네, 이렇게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만약에 나오면 낙폭과대 성장주를 좀 사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반기 이 경제 환경이 성장주에게 유리하게 바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금리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물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해줬고요. 하반기에 가장 희소한 팩터가 좀 성장이래요. 이 성장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 하반기로 갔을 때는 성장이라는 섹터가 좀 가장 희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했고,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고 성장이 희소한 국면이 동시에 나타나면 성장주가 강했다는 게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성장주를 좀 사자는 의견인 것 같고, 그러면 성장주 중에서 뭘 사느냐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세트업체 중에서는 자동차를 조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네, 자동차를 IT보다는. 마이너스 나다가 네. 네. 그래서 약간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이 정점을 지나면서 일단 수혜주가 사실은 소재업체잖아요. 네. 이런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원자재 기업들 있죠. 원자재 기업들이 뭐 철강도 그랬고, 그런 기업들이 병목 현상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끝나면 이제 두 개가 바뀐다는 이거죠. 네. 지금 수혜주인 원자재 섹터는 꺾이고 피해주가 자동차하고 IT거든요. 이 위치가 분명히 나중에 바뀔 거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좀 조정이 나올 때 네. 이런 성장형 세트업체 좀 사보자,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이게 전문은 KB증권 가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되게 긴 자료인데 네.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진짜 7월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삼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 같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방어주 선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대요. 뭐 음식료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쪽 소비재 기업들이 일단 좀 그 당분간은 좋다는 건 좀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어쨌든 강세장, 주도주는 성장주가 다시 복귀할 것 같다. 네. 이런 권론이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네네. 될까요? 네네. 그거 쓰고 계신 아이패드는 좀 몇 인치예요? 이게 7인치 정도. 7인치 정도. 그건 미니군요, 미니. 아, 이건 뭐냐면 이거 예전에요. 이거 이 스마트폰 살 때 그냥 주더라고요. 거기 대리점에서. 그래요? 네, 줘가지고. 부장님이라서 준 거예요. 뭐예요? 아니 저 이거 유튜브 하기 전에. 나는 근데 한 번에 아이폰 10을 우리 가족 3개를 샀는데 그 아저씨 뭐야 이거 이 필름 그거 하나 붙여주고 끝내던데. 그래. 너무하네. 아이패드를 줘요? 아니 아이패드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펜 있잖아. 네. 3명이 가서 한꺼번에 산 거야. 네. 가족이. 좀 받으셔야지. 그러면 줄 텐데요. 3명 정도 세 명 갔는데 그래서 그런데 나 쑥스러워서 나오면서 사장님 뭐 없나요? 줘보세요. 필름 하나 붙여줄게요. 그거는 안 됩니다. 3명 가입시키면 펜인데. 거기 저 직원들 다 오늘 소고기 회식이에요. 소고기 회식. 그냥 툭불 등심으로 먹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고. 자, 하여튼 우리 염승환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6월 진짜 막 3명 갔으면 조금 심각하긴 하네요. 그건 있더라. 저기 7시 반까지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3개인데 8시 반까지 와야 바빠가지고. 저녁에? 네. 그게 돈을 많이 벌긴 벌었나. 1시간 연장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3분 동시 개통이면 저 무슨 상품권 같은 거 막 백화점 상품권 막 됐습니다. 그냥 뭐 많이 뿌리세요. 우리. 하여튼 고생하신 우리 염승환 부장님. 끝난 거 맞아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지수는 좋네요. 지금 대형주들이 갑자기 다시 올랐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이유가 뭐 나온 거 제가 지금 뉴스는 아직 체크 안 해봤고 술 실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15포인트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가 오. 외국인보다 지금 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아침에 빠졌잖아요. 전자 지금 하이닉스 거기다 2차전지 LG와 삼성 S대에도 플러스 전환됐고, 현대차도 지금 1%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갑자기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올라가는, 거기에 또 경기민감주 포스코도 같이 가는 그림. 네네. 이게 조합이 좀 생소한 조합이긴 한데 다행이다. 어쨌든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다 지금 좋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오른다는 거네요. 네, 지금 기관들이 조금 매수하고 있는 게 오늘 좀 약간 특징적이에요. 스펙 걱정됩니다. 핸드폰 대리점 거기 저 상장한다는데요 지금. 그 손님 그렇게 하루에 3번만 받으면 상장하시겠어. 자, 오늘 고생하신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자 3%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